네, 안녕하세요. 마음 멘토 이송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이렇게 키우면 이 아이는 나르시스트가 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상담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초기에 이제 전화가 올 때부터 위험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호자분들께서 이렇게 청소년 자녀들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나르시스트로 자라겠다라고 제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가 이게 나르시스트로 자랄 것 같은 아이의 처음 초기는 누가 먼저 전화를 할까요? 당연히 일단 엄마가 먼저 전화를 해요. 엄마가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뭐 이러이러해서 이런 뭐 어려움이 있어서 한다고 이제 전화를 하죠. 근데 그 어머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실 저희도요 근로자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왜 전화하면 연결음에서 뭐 근로자 존중에 대한 것들 되게 많이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노가면 매니저도요 아침에 10시부터 이렇게 근무하는 8시까지 근무 시간이 있고 주말에는 쉬어요. 잠도 자고요. 그런데 그냥 근무하는 사람인데 왜 무조건 전화를 안 받냐고 막 떼쓰고 막 밤 10시, 11시에 막 문자 남겨놓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해요. 아이가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 엄마는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이가 잘 자라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태도 자기중심적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아이 중심적인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아이는 어떠냐면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 왜냐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이는 엄마가 세상의 무주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아빠가 키울 수도 있고 엄마가 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한국의 정서상도 그렇고 사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엄마가 주 양육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엄마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아주 맞춤형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엄마가 날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뭐 이런 것만 포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게 그냥 이 아이의 욕구를 위해서 다 맞춰주고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만 놓이게끔 하는 거. 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나르시스트로 무조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요. 경계가 없어요. 막 10시에서 8시 근무인데 막 밤 11시, 12시에 막 문자 남기고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저희도 위급할 때 위기 상황에는 제가 전화를 하도록 하거든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저희 위기 개입도 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기본적인 경우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좀 당황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뭐 그걸 넘어가서 이제 청소년 아이를 봤다고 할게요. 우리 청소년 분들을 이제 뵀다고 할게요. 상담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힘들어서 왔죠. 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부터 좀 더 이제 출발이 좀 더 다른 건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요즘 청소년분들이요 굉장히 깨어 있으세요. 뭐냐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 걱정하세요. 그래서 상담센터도 알아서 찾기도 하고요. 나 상담 보내달라고도 말씀도 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엄마에 의해서 끌려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 남자 청소년분 같은 경우 끌려서 오고요. 여자 청소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아이가 이제 뭐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잖아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 오려 그래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교수님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면 안 오는 거 맞지 않아요?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요. 상담이라는 거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에요. 함께 공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시간이거든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종결도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힘들었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적인 부분들, 인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들이 한 3회기 정도 가면은 사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그 정도가 되면은 관계가 굉장히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좀 폭신폭신해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게 관계가 가까워져서 더 많은 얘기들을
가이드를 하고 상담을 하고 요게 이제 사실은 맞는데 이제 청소년이 됐는데 그런 이제 아까 말했던 너무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자녀 중심적인이죠. 우리 아이의 모든 욕구를 다 들어주는 부모, 지나치게 공감하는 부모죠. 사실은 지나치게 공감하는 거는 공감이 없는 것보다 더 독이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공감하는 부모한테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욕구가 딱 3회기 정도 되면 되게 좋아지고 나아지거든요. 그러면 상담 종결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맞네요. 이렇게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상담해서 좋아졌다고 안 해요. 내가 해서 내가 알아서 내가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맞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발견하는 건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때부터 정말 더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차리고 자각하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종결까지 해서 이제 인사를 하는 요거라면은 욕구만 딱,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 그것만 딱 해결되면 바로 종결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염려가 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나치게 공감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독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과잉 공감을 하느냐라고 봤었을 때 어떤 이제 부모가 그러냐면 첫 번째 자기가 그렇게 키워진 경우, 그러니까 엘리트 부모인 경우에 사실 그런 경향성이 사실 더 있고요. 뭐 그럴 수 있고요. 근데 엘리트라고 해서 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의 범절 더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배려하는 거 더 많이 배우고 이럴 수 있죠. 근데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이제 부모님들도 보면 자신의 어쨌든 간 이제 뭐 미해결된 열등감들이 있는 거죠. 내가 받지 못했던 거를 우리 아이는 절대 경험하지 않게끔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을 먹고 막 정말 전투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제 공감을 해서 우리 아이의 욕구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막 아유 그랬어 정말 그랬어 막 이렇게 굉장히 과잉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제가 좀 말이 굉장히 좀 빨랐죠. 그래서 아이를 이제 키울 때는 적절한 어떤 실패 경험도 저는 좀 중요하고 같고요. 실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교육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한쪽 그룹에만 지나치게 모여 있는 교육은 정말 이렇게 걱정되고 지양해야 되는 그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느 한 계층만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은 또 내가 돕기도 하고 내가 부족할 때는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배우는 게 학교잖아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제 또 세 번째인데 그런 아까 이제 제가 말한 욕구 중심 그냥 필요한 욕구만 딱 채우고 이제 많은 그런 이제 유형의 이제 나르시스트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제 청소년 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문장 완성 검사하면은 무조건 성과 중심이에요. 성취 중심.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잘할 때 특히 뭘 잘할 때 괜찮다. 문장 완성 검사를 하면 뭘 잘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그 잘하고 성과를 냈었을 때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고 유능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되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 열등감이 항상 깔려 있단 말이에요.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 존재 가치는 잃어버린 채 어떤 성과 중심, 과업 중심만을 따라가는 그런 아이로 이제 또 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 있잖아요.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 나도 존중하며 타인도 존중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 참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또 행복하게 키우시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 정말 맞죠? 예. 근데 그 존중이라는 것은 나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타인도 존중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거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또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